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국공립의학부 의학과 일반 입시 준비해서 25년도에 합격하게 된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던 톡방에서 Q&A들이 좀 질문들이 올라와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후기도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학생 입시랑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생 입시는 이재율을 보고 학교에 따라서 본고사나 수논문 보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일반 입시는 말 그대로 일본인들이 보는 그런 시험인 거고, 일본인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많은 TO를 차지하겠죠. 일반 입시 안에서 국공립이랑 사립이랑 꽤나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국공립은 보통 공통 테스트를 보고 본고사를 보고 의학부의학과는 면접까지 무조건 봅니다. 그에 반해서 사립은 공통 테스트를 안 봐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체 시험을 보고 본고사를 보는. 근데 이제 공통 테스트가 국어, 국민, 이게 사회예요. 외국어, 수학, 과학. 수학 이제 1A, 2B, 과학 뭐 두 과목. 저는 물리화학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정보. 이렇게 꽤나 공부해야 될 교과가 많다 보니까 공통 테스트가 있고 없고, 그리고 의학부학과 같은 경우는 공통 테스트 보더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테스트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 공부의 로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사립은 이 시험 2차 일정이 꽤나 학교마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해서 수업료만 잘 내면 뭐 7개, 8개 이렇게 여러 개를 낼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국공립은 딱 전기 후기 2월 25일, 올해 기준으로 2월 25일이랑 또 3월 뭐 12일이었나? 이렇게 딱 두 번만 낼 수 있어요. 근데 의학부, 의학과,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후기에 거의 없고, 이 몇 개 없는 것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에 한 카드 떨어지면 끝, 재수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일반 입시를 골랐는지 설명하기 이전에 지망교의 변화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표는 높게 잡자. 그래서 도쿄대 이과 3류, 도쿄대 의학부를 가려고 했어요. 찾아보니까 2차 시험에 국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내려서 도쿄 안에 있는 다음 가는 의학부, 그러면 도쿄의과치과대학. 그래서 바로 이때 아카움을 사봤습니다. 원래 대학 고를 때 미리 풀어보는 거 좋거든요. 근데 풀어봤는데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는데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없이 그냥 도쿄대 다음으로 도쿄에 있는 좋은 대학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이때 돈적으로도 좀 힘들었거든요. 붙은 다음에도 이사도 그렇고 도쿄 물가, 월세, 새로운 집 구하기, 이런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홋카이도 안에 있는, 제가 홋카이도 대학교 공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아봤기도 했고 워낙 마음에 들었고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안에 있는 대로 가면 이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도쿄의과 치과대학에 비해서 합격 확률도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 있는 대로 좀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사히카와 의과대학, 홋카이도 대학, 삿포로 의과대학 이렇게 있어서 그것도 세 개를 다 아카움을 샀었습니다. 이렇게 사서 봤죠. 일단 첫 번째로 아사히카 의과대학이 가장 난이도도 쉽고 편차치적으로도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근데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뺐고, 홋카이도 대학은 제가 다녀봤던 학교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뭐 구제국 의학 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입시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 타로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N수생, 그다음에 재수험생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면접에서 감점이 심해서 합격 확률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입시 데이터를 봐도 매우 낮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략이 공통 테스트에서 국어랑 사회를 버리는 전략, 나머지를 높게 해서 거기서 점수 차이를 극복을 하자라는 전략이었는데, 2차 본고사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벨도 높아서 2차 시험에서 다들 높은 점수를 기본적으로 받아요. 여기서 격차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남은 게 삿포로과 대학이죠. 찾다 보니까 삿포로과가 요새는 수학 난이도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기존에 수학 난이도가 높은 걸로 유명한 단과, 원래 일본의 단과 대학들이 수학이 좀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점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점을 봤을 때 공통 테스트에서 점수들이 압축해서 들어가는데 국어가 많이 압축되고 이과가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리를 잘하니까 화학 점수를 꽤 잘 받는다면 충분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더 고르게 됐습니다. 이제 고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동기부여 같은 걸 하려고 학교 사이트 가서 이념도 보고 뭐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보고 하는데, 그 홋카이도의 지역 의료를 책임진다라는 역할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홋카이도 대학이 좀 연구를 위주로 맡고, 그다음에 삿포로과 대학이 실제로 지역 의료, 아사히카와도 그럴 것 같고 그쪽에 많이 책임을 지는데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서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엄청 좋은 게 위치가 엄청 좋아요. 완전 도심에 있어서 그 스스키노랑 오돌이 완전 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가고 싶다는 생각도 강해져서 공부 의욕도 잘, 동기부여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생 전형이라는 게 일반 입시에 비해서 당연히 일반 입시가 공부량이 비교도 안 되게 많아요. 이거는 반대로 유학생 이제 전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성비 좋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유학생 전형에서 만점을 받아놔도 불합격 확률이 꽤나 높다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게 엄청 큰 단점으로 봤어요. 이게 또 학교별로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래서 기후대학처럼 기존의 유학생을 뽑고 있던 그런 잘 뽑는 대학에 넣는다면 모르겠지만 삿포로과대학을 찾아보니까 원래 유학생을 거의 안 뽑아요. 나머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한국인 유학생, 지금 유학생 전형으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까지 총 1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있고, 이제 그때 그냥 홋카이도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정해서 삿포로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 입시를 골랐고, 또 제가 나이도 있고 이력도 꽤나 좀 난잡해요. 근데 유학생 입시라는 거는 아무래도 면접관,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더더욱 일반 입시를 고르게 됐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이랑 그 교재 추천인데, 수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수학 물리는 원래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베이스가 있거나 빠르게 단시간 안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먼저 공부법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일단 책 자체는 포커스 골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어떻게 하면 좋냐면, 쭉 넘기다 보면은 각 단원별로 이 개념들 있잖아요. 개념이랑 용어들, 이게 안다고 착각해도 일본어로 보면은 모르는 용어나 일본어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개념은 한번 쭉, 한 번 말고 그래도 최소한 2-3번 정도는 보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강한 단원, 약한 단원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강한 단원은 대략적으로 예제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도 안 푸는 건 좀 그러니까 몇 개 골라서 푸시고, 약한 단원은 이 문제 최소한 풀이 달려있는 문제들은 전체 푸시면서 답안이랑 비교하고, 여기 또 모르는 개념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다수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도쿄과 치과대학 노릴 때만 풀었던 건데, 고급 문제 전강 요것도 대학별로 좀 좋은 양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서 굳이 엄청 상위권 의학부를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쿄대, 공대 이런 최난관 대학을 준비하는 본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에서는 준비해도 되겠죠. 의학부가 아니더라도. 굳이 그런 최난관이나 본고사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면 굳이 고급 문제 전강을 풀기보다는 이타이치나 아니면 포커스 골드, 차트식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차트식이나 목표 대학, 아카우 가장 중요합니다. 몇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이런 아카웅을 반복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트식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는데, 차트식은 전 솔직히 웬만한 대학이면은 9면 정말 너무 충분하고 9까지 갈 필요 없이 키로만 봐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막 본고사가 어려운 학교가 아니라면. 의학부 기준으로도 아카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그때 잘 모르고 도쿄과 치과 준비할 때 이거 또 쿠로 사서 풀었었는데, 근데 쿠로가 막 아카보다 엄청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내용 없이 바로 실전의 본고사 기출에 가까운 그런 형식인 거고, 막 엄청 어려운 그런 건 아닙니다. 아카 갈 필요 없이 아무튼 좀 어려운 대학을 준비하신다면 9까지만 보시면 충분하고, 그거 아니면 키로까지 보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어려운 거를 더 푼다기보다 거기 있는 거를 확실히 가져가시면 정말 그걸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입시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통 테스트랑 본고사의 수학 기출 범위가 좀 달라요. 공통 테스트는 그 통계 쪽, 도수 분포표나 히스토그램 이런 통계 자료를 해석하고, 이건 다른 문제긴 한데 정규 분포 관련해서도 거의 항상 출제되는 필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고사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그 계산, 수학적인 사고를 보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통계는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는 학교도 있겠죠. 확률 정도는 나옵니다.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이라던가 정규 분포 이런 문제는 거의 내는 학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인데, 물리는 원래 제가 가장 잘했던 과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어로 하는 서술이나 일본어로 하는 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자만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보려 했는데 리카이시아스이 여기에서 쭉 넘겨요. 역학은 아무래도 유도 과정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다고 생각해도 광학이나 뭐 전자기학 쪽에서 조금 유도 과정이 애매하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암기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접어놓고, 특히 리카이시아스가 그 단원별로 마토메한 부분들이 끝에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모르거나 보면 좋겠는 부분 접어놓으시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고사 다가와서는 이것도 유명한 몰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메인은 아카웅으로 보면서 아카웅에서 모르겠거나 내가 이 부분이 약한 것 같다 하는 거를 발췌해서 찾아서 푸시는 거예요. 이거 다 풀라고 하시면 본고사 그 한 달밖에 없는 거에서 못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서브로 몰이를 썼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좋았던 책이 있는데, 이거 그냥 싸서 북고프에서 100엔에 주고 사온 거거든요. 물리 기초문제 전강이 있어요. 아까 고급문제 전강이랑 시리즈인데, 기초문제 전강이라서 엄청 쉽냐?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약문들 많고 여기 안에 굉장히 좋은 개념들 많아요. 이거 한 것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대학 물리 본고사는 다 커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이것도 당연히 본고사 대비니까 본고사 이전에 미리 시간을 두고 다 푸는 게 당연히 베스트예요. 저는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메인으로 하면서 모르겠는 부분 발췌해서 푸세요. 그 다음에 화학이죠. 제가 수학 물리는 베이스가 탄탄했던 거에 반해서 화학은 정말 상대적으로 베이스가 거의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이론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렇게 세 파트가 있잖아요. 유기화학이랑 무기화학이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이제 외웠어야 됐어서 처음에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사서 1회독을 해요. 근데 같은 거 2회독 하면 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론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게 이제 한 권씩 나눠져 있는데 그걸 전부 1회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1회독, 다시 가서 제1회독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은 조금 덜 질리기도 하고 머리에 더 잘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본고사 대비용으로는 그 중요 문제집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본고사 형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약문들이 많아서 꼭 추천드리고, 여기 안에서도 화학 평형 쪽이 있거든요. 여기 7단원 보시면 화학 평형 있는 쪽이 있는데, 웬만한 의학부, 국공립 의학부, 뭐 사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식량 쪽이 많이 나와요. 식량 쪽에서 평형 쪽 굉장히 빈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굉장히 좋은 문제들 많아서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산염기 반응이랑 이 평형 쪽은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기가 빈출, 제가 본 학교는 유기가 빈출이었는데 유기 쪽 문제가 아무래도 공통 테스트에 비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있고 사고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빈 거 있나 확인을 하려고 이 책을 기준으로 모르는 것들 마찬가지로 접어놓고, 모르는 다 외웠으면 피고 접힌 부분만 또 보고 이거를 N회독하면서 암기하는 데 사용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인데 영어는 원래 베이스가 있어서 특별히 다른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단어장을 사서 그 본고사 이전에 혹시 모르는 단어, 어휘 나왔을 때 점수를 좀 얻기 위해서 그걸 한번 대충 1회독 했습니다. 1회독하고 여기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영어는 학교별로 문제 양식이 굉장히 좀 상이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별로 특징이라는 거를 본인이 과거문을 풀고 아카웅을 봄으로써 좀 캐치하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 2개 중 하나가 뭐 생물 관련한 게 나온다던가 의학 관련한 게 웬만하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영장문이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영장문이 거의 웬만하면 안 나온다던가 그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일본어, 그러니까 점수를 얻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최대한 안 까이는 방향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어 기술 감점 포인트는 좀 첨삭을 받고 보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웬만하면 한 3개년어치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일본어 기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이 이제 면접 대비 팁이 있냐? 이거는 학교마다 다를 것 같고 제가 다른 학교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이 이제 본고사 날이었고 그 다음날 26일이 시험이었어요.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오전 파트, 오후 파트 두 팀으로 나누고 저는 오전이었는데 오전 안에서도 강의실 몇 군데에 나눠서 넣고 이 강의실에 면접이 다 끝나면 이 강의실로 넘어가는 전 두 번째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명이 되면은 10명씩 호명을 하는데
쫙 서서 대기를 해요. 그러면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인솔을 하죠. 면접실이 모인 층으로 인솔을 하면 면접실 10개당 이제 한 명씩 앞에 가서 대기를 해요. 그래서 앞타임 면접자들이 끝나고 나오고 신호를 주시면은 이제 똑똑똑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면접관 2분이셨고 면접 시간은 15분이었어요. 먼저 왼쪽 분이 면접을 질의응답을 이렇게 쫙 하고 나는 끝났다 하면은 오른쪽 분이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면접 질문에 관해서는 전 너무 평이한 질문들밖에 없었어서 반대로 불안했거든요. 보통 너무 평이하면 쉽게 붙었거나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저 점수는 득점 공개가 된 다음에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실제로 그랬는지는. 첫 번째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지원한 그 제도가 선진연구연계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와 의의를 설명해봐라.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처음부터 서약서에 동의를 해서 내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동의해 줄 수 있겠냐? 동의했죠. 그 다음에 지망 동기가 뭐냐? 그리고 진로 방향성이 뭐냐? 연구로 가고 싶냐? 임상을 가고 싶냐? 제 이력서 안에 그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어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둘 다 연구를 해 나가지만 임상으로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중시하고 싶다. 둘 다 챙기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전에 공학 쪽 연구에 비교해서 의료 연구자로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 것 같냐? 어떤 방향의 어떤 연구원이 되고 싶냐? 목표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엔 이제 홋카이도 대학도 다녔는데 거기 안에서 학교 생활이 어땠냐? 어떤 영향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일본인 인물이 누구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생각해 갔는데 일본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을 하느라 좀 급하게 제가 윤리, 정치, 경제 공부할 때 이제 떠오르는 아무나 말하고 대충 갖다 붙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오타니 말했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로 니온앤 파이터즈 삿포로 구단에서 뛰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다 끝나서 그러면 추가로 하고 싶은 질문이나 이놓고 시간 있냐?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냐? 해서 열의를 비추고 왔습니다. 잘 포장해서. 이제 면접은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는 건 한계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했냐면 면접 시트 작성부터 좀 시간을 잘 썼어요. 이게 현역에 비해서 재수험생이나 타로 나이 있는 사람들이 감점이 되는 게 저도 처음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의사를 목표로 하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27살, 27년을 산 사람이랑 그다음에 18살, 19살 밖에 안 산 학생들의 대답이 같았을 때 같은 점수를 주는 것도 반대로 그거야말로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읽었는데 확실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고려한 대답, 그 다음에 저의 경험을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위주로 준비해 갔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과목별 공법이에요. 이거는 일본에서 말한 거랑 꽤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테스트랑 본고사랑 거의 다른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좋으니까 공통 테스트는 공통 테스트대로 이제 본고사는 본고사대로 따로 하셔야 돼요. 하나 됐다고 이쪽도 되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본고사 수학이 조금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립은 보통 수학이 풀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서술을 준비 안 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칠 일이 있는데 사립은 학교에 따라서 서술 단답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풀 단답형인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학교 따라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 방식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AX가 0이다 라고 할 때 바로 X는 0 이렇게 쓰면 감점당하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서 X가 0이다 이런 게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의 감점이 보통 제일 많은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논리 표기 명제로 A니까 B다 이거에 대해서 A니까 B다면 화살표 이쪽만 가야 되는데 양방향 화살표를 붙여놓으면 감점이 되고 약간 그런 식의 기호를 적절하게 쓰는 기호를 쓰면은 서술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 시간을 또 너무 줄이려고 생략을 많이 하면 감점이 되고 또 기호를 잘못 쓰면 감점이 되고 그렇다고 안 당하려고 풀서술 너무 자세하게 쓰면 시간이 없어져요. 이 적당한 라인을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채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정확한 선을 맞추려면. 물리도 학교마다 꽤 다른 게 저희 학교의 특징인 것 같은데 삿포로과 본고사를 보면은 물리는 풀이를 쓰라고 돼 있어요. 전 그냥 집에서 혼자 풀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썼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한 문제당 답란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 서술을 하고 끝에 답 따로 표시해서 이렇게 쓰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일을 보고 좀 당황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문제 풀이에도 감점 요소가 있을 수
쉽다는 거겠죠. 답만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인데 아무래도 화학, 그다음에 사회, 암기가 많은 거는 같은 텍스트북이라도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건 2권 정도, 아니면 좀 뭐 3권이면 더 좋고, 사서 얘만 계속 2회독, 3회독보다는 얘 1회독, 얘 1회독, 얘 1회독 교차하면서 회독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암기를 할 때 1일에 10시간 한다기보다는 1시간씩 나눠서 10일에 나눠서 1시간씩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붙여서 10일 연속보다는 하루는 국어, 하루는 사회, 하루는 화학, 이렇게 과목도 돌리면서 암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안에 뭐 1시간 화학, 1시간 국어, 1시간 사회 이렇게 매일 같은 거를 반복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학습 전략인데 저는 처음부터 전략을 세울 때 공통 테스트 국어 사회는 50점을 목표로 잡았어요. 점수상으로는 거의 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중간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 처음부터 50점을 목표로 잡았는데 40점이 나오는 거랑, 그냥 어떻게든 총점 대충 한 8을 맞추자 했는데 40점이 나오는 건 멘탈의 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계획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중간에 마일스톤이라던가 포인트들을 좀 설정해 놓고, 그 맞춰서 유동적으로 계획은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설정해 놓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총점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어느 정도 득점을 하면 붙을지, 이런 시뮬레이션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50점을 잡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풀어봤을 때 이게 막 30%를 제가 만약에 맞았다 해요. 그럼 50%가 될 때까지는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제가 잘하는 과목, 뭐 수학이 90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90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노력과 30점짜리를 50점으로 가는 노력은 당연히 이쪽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근데 점수 올라가는 폭으로 보면 이쪽 10점보다 이쪽 20점이 훨씬 크잖아요, 100점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은 당연히 하기 싫은 건 이해는 하는데, 시간 대비, 같은 노력 대비 상승폭이 크다, 먹을 점수가 더 많다라는 식으로 좀 좋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 뭐 들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고사 배점, 이거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쓴 학교는 공통 테스트에서 국어 배점이 줄어들고 이과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요. 이과 배점이 크다는 소리죠. 그리고 본고사에서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 그러니까 점수를 벌릴 수 있다. 이게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과목, 의학부 의학과라고 무조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본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려운 거는 그냥 초난관, 공대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의학부는 남들이 다 맞추는 쉬운 문제 하나 틀리는 순간 바로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점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빈틈없이 차근차근 모든 거를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좋은 능력치를 요구하는 게 의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능력치에 기반해서 어떤 학교를 쓰는 게 가장 본인 그 환산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본인이 모르겠으면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일하면서 공부를 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수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4월에 제가 처음 수험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임금 체불도 된 상태였고, 제가 계약직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불도 되지, 막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행정 처리할 건 많지, 집 알아보고 이사해야 되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녁 10시부터 보통 한 11시, 12시, 올해 좀 길게 하면 새벽 2시 정도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화학만 했어요, 이때는. 그다음에 5월, 6월에 들어와서 임금체불도 계속 밀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제 쪽에서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확보가 되니까 다른 일도 했지만 남는 시간에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화학을, 이때 개념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어요. 이때 아마 2회독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이 되니까 이제 뭔가 제가 국어 사회는 5할만 받으면 된다라고 목표를 잡아놨고, 그때 사실 안 풀어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할 쉽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과, 그러면 화학만 하면 되는데 화학만 하면 되고 내년 수험까지 남은 기간이 꽤 기네? 그러면 좀 힘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란 위험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흥미도 떨어지고 근자감도 있고 의욕도 좀, 동기부여도 잃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고 8, 9월이 돼서도 이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버릴 바에야 다른 거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법 쪽이 좀 재밌어 보였어서 행정서사라는 법 쪽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즉흥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접수를 하고 그게 민법, 헌법, 행정법 이렇게 3개 과목을 보는데 다 책을 사서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한 달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상했던 금전 계획보다 훨씬 돈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좋은 조건의 계약도 들어오고 해서 11월 10일이 행정서사 본 시험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 거의 일만 해서 당연히 떨어졌어요. 근데 11월 10일에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서 가채점을 하잖아요. 60%가 합격점인데 제가 40 몇 프로 정도 득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공부를 했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험에 불합격을 하니까 약간 현실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태도 그렇고 실제 제가 그냥 수험 자체에서 불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리고 금전적으로 틀어진 것도 한번 경험을 하니까 양쪽 다 잘 챙겨가자 해서 그때 이제 AI 회사랑 제가 연구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대입 수학 A-Levels라는 교재 이제 집필도 계약을 2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전까지는 개념만 공부를 했잖아요. 확 실제 문제 풀이를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제대로 과거문을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통 테스트 10개년 어치를 이렇게 2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요잼이랑 쓴다이 이렇게 2개 공통 테스트 모의고사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오니까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위기감을 더 얻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 향상이 11월 중순부터 한 12월 초까지는 그 화학 위주로 많이 풀었어서 5, 60점대 득점에서 50%, 60%에서 85%, 95%까지 안정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정화가 되니까 12월 중순 이제 공통 테스트도 코앞이고 사회랑 국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50점 맞아야 되니까.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그렇다고 수학 물리는 안 하면 계산 속도가 떨어져요. 이거 제가 옛날에 105 할 때 정확하게 이래서 시험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살려서 주 1회 정도는 무조건 풀면서 계산 속도랑 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회는 제가 윤리, 정치, 경제를 골랐는데 텍스트북을 외우면서 유튜브 무료 인강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뭐 잘 때나 키키나 같이 하면서 들어왔는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했는데 동서양 뭐 철학사 이런 쪽까지는 잘 외워졌는데 근현대 들어오니까 너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킵하고 정치, 경제 기본 개념 위주로 외우고 뭐 나토라던가 지역적인 거에서 안 외워지는 거 바로 그냥 과감하게 스킵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어는 고문 제가 일주일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빠르게 포기했어요. 한문은 반대로 한문 문법이랑 한문 단어 다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다 외우고 문제 몇 번 풀면은 생각보다 단기간에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대문이랑 한문 요것도 공통 테스트 국어 한 6개는 넣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풀면서 감을 올렸고 공태 직전 한 2, 3주 전부터는 생활 패턴 맞췄어요. 제가 원래 새벽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편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밥 먹고 그다음에 과거문 매일 체크하고 이게 아무래도 시험 직전이다 보면 본인이 빈 부분만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아는 부분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과거문을 매일 확인하면서 아는 부분을 복습하는 기회를 갖고 트라이 제가 유튜브 좀 많이 추천드리는데 여기 이과 특히 물리랑 화학이 좋은 유튜브 강의 처음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되게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틀어놓으면서 사회를 외운다던가 좀 시간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더 안 맞는 공부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3주 전이 정말 시간이 안 가요. 1차적인 시간과 아무튼 고통스러운 시간과 고뇌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체력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고 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좀 그래서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때는 그냥 홋카이도대 치약부 쓰는 걸로 확정하고 그거 쓰면 점수도 남고 여유로우니까 그냥 공부 여기서 멈출까 의학부 수험 포기할까라는 생각일 때 매일같이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태를 보고 일주일 정도는 휴식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채점 해봤는데 70점 후반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삿포로이과 보더 같은 경우는 83%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점수를 넣고 지망교를 넣으면 판정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쓴다이 거랑 뭐 토우신 거 둘 다 넣어봤는데 이 판정이 뜨더라고요. 보통 합격 확률 80% 이상이면 A, 그 반대로 거의 뭐 10%도 안 돼서 지망교 강력 변경 권고가 2예요. 저 어디로 해도 2가 나와서 불안은 했지만 그래서 점수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게 물론 지인과 뭐 학원 상담 이런 도움도 있었지만 애초에 목표했던
공통 테스트 최소 이 점수는 넘겨야 본고사에서 뒤집을 수 있겠다. 이 점수 목표로 하자. 최저 점수 제가 설정해 놓은 걸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넘겼었기 때문에 이 점수 설정이 중요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 거고, 의학부 출원을 한 이후에는 그래도 본고사 이 첨삭이라던가 기술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동네 학원,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그 알게 된 어떤 선배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면접 시트 작성, 그리고 모의 면접, 그리고 수학, 영어, 기술 첨삭관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당일이 됐죠. 시험을 솔직히 그날 잘 본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기에서 가장 발표일이 늦은 3월 10일이었거든요. 2주 좀 안 된 시간 대기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사이즈캔.com을 하고 학교별로 그 코멘트가 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 중에 일부가 원래 수험표라고 표시됐던 란이 합격 통지서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전 들어가봤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12시간 정도 계속 그거 새로 고침하면서 저 안 바뀌나 보고 있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험도 못 본 것 같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하니까 100% 떨어졌다 이러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시간은 안 가고 정말 2차적인 그 시간과 고통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혼자 확인을 했는데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게 붙어서 여기까지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본고사 꿀팁인데, 공부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학교 정할 때부터 아카움, 학교 정한 이후에도 아카움, 무조건 아카움을 중점적으로 봐라. 아카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은 제가 몇 번이든 드리고 있죠. 아카움을 계속 봐라. 과거문을 계속 봐라. 그래서 이걸로 직접 푸시고, 채점은 자가채점을 절대 하지 마라. 자가채점 하지 말고 무조건 최소한 재학생, 전문가에게 채점 받고 첨삭을 받아라. 그래서 그 점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게 혼자 못하겠다면 컨설팅이나 뭐 학원의 도움, 아니면 외적인 도움을 받아라. 과목별로는 수학은 사실 본고사 그 동안 문제 해결력이 많이 오르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서술 보완, 점수를 올리는 공부법보다는 내가 깎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서술 보완을 중점적으로 하고, 화학은 공통 테스트부보다 그 상대적으로 상식, 암기량은 좀 비교적으로 적거든요. 대신에 뭐가 많이 나오냐? 사고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식량이나 뭐 학교에 따라서는, 저희 학교가 그랬는데 단백질, 아미노산, RNA, DNA, 생물 관련한 빈출 문제가 있다던가, 좀 복잡한 유기 문제가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빈출 영역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은 아카움, 여기에 서브로 중요 문제집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본 시험 당일날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생각보다 중간 쉬는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전체로 봤을 때 시작하고 종료 시간 차이 간격도 길고 해서 몸이 되게 찌뿌둥하거든요. 중간에 눈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복도에 나가서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얼굴이 되게 과열돼서 빨개지거든요. 나가서 마침 겨울이었으니까 좀 시원한 공기로 뭐 과열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 말고도 대부분 주변에서 그랬는데 1교시 끝나자마자 뭘 먹어요. 에너지 보충, 머리 잘 돌아가라고. 뭐 초콜릿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주먹밥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전 그냥 고기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노력, 잠도 좀 깨는 노력 하시면 좋고, 학교별로 특징 분석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드렸어요. 배점도 그렇고 빈출, 과목, 스타일 잘 파악해서 내가 어디 있으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것 같다, 이런 걸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카웅이 메인이고 다른 거는 어디까지나 보조다, 서브다. 그다음에 당일에 스트레칭 하고 이런 컨디션 유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덧붙여서 저는 그때 비강 확장기나 코스프레 이런 것도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슬리퍼도 챙겨가서 가라 신고 풀었어요. 좀 쪽팔리거나 주위에서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당일 시험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편한 거, 민폐 안 주는 선에선 뭘 해도 괜찮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가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험장 이동할 때 저는 가까워서 괜찮았는데 급행 일반 이런 거 나눠지는 지하철 타야 되는 분들 당일에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전에 미리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표나 당일에 안내해줄 때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헷갈리거나.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손들고 물어보기 쪽팔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잠깐 쪽팔려도 바로 질문하시고, 전화 문의도 막
5번, 6번 하면 민폐이긴 하죠.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본인 애매한 거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가는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웃겨서 넣었는데 복용한 영양제나 생활습관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확실히 피곤하긴 하죠, 수험이라는 게.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정도만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물 자주 마셨고 스트레칭 오래 앉아 있으면 좀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 별로 안 좋아해서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되게 많은 편이라 에너지 드링크 정기 배송하고 하루에 2개씩 마셨어요. 갑자기 본격적인 운동하는 거는 공부했을 때 오히려 체력이랑 시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신 분이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공부 체력을 기른다고 운동하는 건 비추고, 굳이 하고 싶다면 잠도 깰 겸 잠깐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악력기나 스쿼트 이런 거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4년 4월에 이제 처음에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7월에 여기 현지 학원에도 그렇고 많은 상담이나 조언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안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의학부는 안 되더라도 홋카이도대 치학부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 힘들 것 같다. 정말 열심히 하면 조금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딱 한 학원 원장님이 되게 강력하게 그런 베이스가 있고 그런 학습 능력이 있다면 해볼만 할 것 같다, 치학부 말고 의학부를 강력하게 쓰는 걸 추천을 한다. 저 그 학원 등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공통 테스트 점수 어땠냐, 잘 봐라, 이제 점수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의학부 써봐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응원도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험이라는 건 참 외롭고 그런 길이지만 주변에 응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한 분이라도 있으면 되게 큰 의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관계도 너무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주변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고. 이건 여담인데 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지금도 사실 생각하진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걸 막상 책을 쌓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풀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북코프라는 중고 책 서점에서 하나에 100엔, 200엔씩 할인할 때 100엔, 200엔씩 할인하는 게 아니라 100엔, 200엔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있는 것들 한 10권, 20권씩 가져온 거라서 이 중에서 한 3, 4개 정도, 4, 5권 정도만 실제로 산 거고 정가 주고 산 거고 나머지는 다 100엔, 200엔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60%, 70% 정도만 다 푼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꽤나 노력해왔구나 하고 돌아보는 그런 재밌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험하시는 분들 화이팅하고 좋은 결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